은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꾸도 안 해주는 게 이 자식.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렇지. 딱히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은 내 잘못이지. 오, 3단 이상은 어렵겠네. 얘들 풀기가. 자, 유제 3다시는 자 봐요, 여러분. 5명이 있는데 몇 개의 방에 투숙을 해? 701호와 702호에 나눠 투숙을 하려고 해. 그지? 근데 각 방에 적어도 한 사람이 투숙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 자, 이거를 거꾸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A, B, C, D가 있어 없어? 있어. 즉 701호, 702호에다가 사람을 배열하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놓자. 사람이 방을 선택하는 거야. 관점. 그럼 A라는 사람은 701호를 고를 수도 있고 702호를 고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몇 가지 선택지가 생기지? 다 아깝다? 2가지 선택지가 다 생겨. 근데 뭐가 문제야? 문제에서 모두 다 한 방에 자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모두 같은 방에 있게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생기지. 모두 다 701호로 들어갈 때와 모두 다 702호로 들어가는 경우 2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야. 자,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점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방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방이 정해져 버리는 거야. 사람이 방을 선택한다. 방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우리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A, B, C, D가 알파, 베타 중에 하나 고르고 B도 알파, 베타 중에 하나를 고르고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와, 중복 순열이구나. 2의 5제곱이 되는데 모두 다 같은 방을 선택하는 경우는 빼주면 되는 거니까 32 빼기 2는 30가지의 방법이 생긴다 라고 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이렇게 푼 사람? 경원이 한 명밖에 없쇼. 예서는 못 풀었어?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 같은 장난해 지금? 아영이는? 못 풀었었어. 원민이? 못 풀었습니다. 이름 원민이 맞지? 네. 전원민. 네. 이제 외웠다. 도영이는? 못 풀었어. 이해 가요? 마지막 빨리 풀어. 마지막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럼 이렇게밖에 안 풀릴 것 같다. 잘 봐. 1하고 2는 중복이 되는데 3하고 4는 중복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뭔가 일관성 있게 내려가야 되거든. 일관성 있게 내려가는 풀이 입장에서. 왜냐면 내가 풀었을 때 이게 중복이 있는지 빠트린 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풀이가 좋은 풀이야. 알겠죠? 그럼 잘 봐. 첫 번째는 뭐냐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의 모양이 먼저 보여. 같은 숫자라는 뜻이야.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그럼 1, 2 이런 모양인 거잖아. 근데 또 자리 바꾸면 살 수도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약간 조합이 들어가는 게 풀이 깔끔해. 4개 자리 중에
1이 들어갈 자리를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고르기만 하면 1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면 나머지 두 자리는 뭐가 돼? 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2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순열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조합이라는 거 배웠다고 가정하고 조합을 좀 가미해서 푸는 게 좋아. 오케이? 이해돼 여러분? 42 이해갔어? 도현이? 조합이 기억이 안 나요. 조합, 선택이야 선택. NCR이라는 건 뭐냐면 OC라는 건 뭐냐면 5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골랐다라는 건 2개를 A, B를 뽑으나 B, A를 뽑으나 선택이 일단 똑같아. 똑같으니까 O, P, E를 2표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순열의 수를 우리는 그 뽑은 개수들의 자리바꿈으로 나누어주는 거지. 그래서 5 곱하기 4를 2로 나눠주는 거지. 5C3은 뭐가 되겠어? 5P3을 뭐로 나눠줘? 3평으로 나눠준 놈이 되는 거지. 의미적으로. 근데 5C3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5C랑 똑같아. 5명 중에 3명을 뽑으면 2명이 남잖아. 어차피 3명 뽑는 방법이나 2명 뽑는 방법이나 동일해. 동일할 거라서. 계산하는 방법 입장에서는 설명한 거죠. 그래서 4개 자리 중에 1이 들어갈 2개 자리를 고르면, 자리만 고르면 나머지 두 자리는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 되잖아. 1, 2만 중복이 가능하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4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모양의 꼬라지 숫자가 있을 수 있어. 맞지? 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여전히 4개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건 42가지가 될 거야. 그치? 42인데 곱하기 뭐가 들어갔어 지금? 2팩이 들어간 이유는 뭘까? 저 동그라미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지? 동그라미 자리를 고르는 게 42야. 맞죠? 동그라미 자리를 고르고 나면 거기에 1을 쓸 수도 있고 2를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2팩을 곱해주게 되는 거야. 납득가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제 세모 네모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에 1을 적었다고 해서 여기 2를 못 쓰는 건 아니거든 얘들아. 2를 한 번 쓰는 건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럼 나머지 몇 개 숫자 중에 여기 쓴 숫자 1, 2를 제외하면 몇 개가 남아?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쓰면 되는 거야. 그 3P 2를 곱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 4개가 다 달라. 이건 간단하네. 4팩.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세모인 꼬라지가 있을 수 있어. 같은 숫자를 3개를 쓸 수도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 자리를 고르는 게 몇 가지? 4C3. 거기 들어갈 숫자를 고르는 게 몇 가지? 2가지. 맞죠? 그럼 나머지 3개 숫자 중에 여기 한 개 고르면 돼, 안 돼? 되는 거지. 이거 이해가요, 여러분? 조금 어렵네. 그 다음 동그라미 다 같은 숫자 2가지밖에 없지. 다 더하면 128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풀이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 알겠죠? 이 문제 진짜 풀이가 다양할 것 같아.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풀 것 같습니다. 좀 명확하게 구별이 되게 모양으로 나눠서 풀 것 같아요. 같은 숫자가 중복될 수 있는 수열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한 방에 풀리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정리해보세요. 집에 다시 한번 꼭 풀어봐야 돼. 알겠지? 도영이 이해돼? 저도 돼요. 조금 돼. 자, 정리해봐. 시간 줄게.
숫자밖에 우리는 다 배워놓은 이유는 예제 풀었던 걸 다시 한번 집에서 복습해보라는 차원. 밑에 유제들은 좀 어려워서 지금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집에서 다시 또 풀어봐. 쌤 풀어줬다고 해서 애들이 안 풀면 안 돼. 집에서 다시 풀어봐야 돼. 자기가 스스로. 알겠죠? 그렇게 풀고 나서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연습 문제가 조금 그나마 할만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줬다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지워도 될까요? 지웁니다. 자, 그 다음 함수의 개수로 가고요. 이것도 내용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복습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함수의 정의야,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함수의 정의가 뭐였을까? 하나 넣으면 하나 나와.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온다. 약간 비슷하지? 유일해야 돼. 존재해야 돼. 지금 원민이 맞지? 네. 이름이 헷갈려. 원민이가 절반을 맞춘 거라고.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온다라는 표현이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야. 하나 넣었는데 두 개 나오면 돼, 안 돼? 유일성에 어긋나는 거야. 안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존재성에도 위배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걸 우린 정의역이라고 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걸 무슨 역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공역이라고 해. 이거를 정의역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공역이라고 해. 그럼 금방 원민이가 얘기했던 치역은 뭐냐면 함수값 대집합. 함수값들의 집합.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문제 나왔으면 내보면 1, 2, 3이 있고요. 1, 2, 3, 4가 있어요. 그럼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고 또 1이 3으로 갔어. 이거 함수 돼, 안 돼? 안 돼. 함수가 안 돼.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유일성의 위배가 되는 거야. 유일성의 위배. 오케이? 유일성 위배가 되는 거야.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 x가 정의역이고 1, 2, 3이 있고 y가 있어. 1, 2, 3, 4가 있어. 자, 얘는 함수가 돼, 안 돼? 얘도 함수가 안 돼, 그치? 왜 함수가 안 돼? 존재성의 위배가 되고 있어. 누가 함수값이 없어, 여러분? 3의 함수값이 없어. 1하고 2가 같은 걸 같다고 해서 함수가 아닌가요? 함수가 되죠. 그럼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죠? 상수 함수라고 하잖아. 여러분들 1대1 함수 기억나요? 그런 것도 다 내용 정리 해줄게, 일단. 그러면 이건 함수가 되는 거야. 같은 걸 가도 상관이 없어요. 각각 다 자기 자신이 한 개씩만 가기만 하면 돼. 이건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자, 여기서 우리가 예제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함수 f의 개수를 묻고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놓은 거야. f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1의 함수값을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해? f1이라고 할 거야. f1의 선택지 몇 개? 6개가 되는 거야. 5개만 할까? 5개가 되는 거야. f2의 선택지는 몇 개일까? 여전히 5개가 되는 거야. 같은 걸 선택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같은 걸 선택해도 된다고. 보여줬잖아, 선생님.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간다고 해서 함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야. 무슨 순열이 돼버려? 그러면 결국 중복 순열이 돼버리는 거야. 다 곱하기가 되는 거 보이나?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결국 뭐가 된다? 중복 순열이 된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 f의 개수는 알겠지?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중복 순열이 된다는 거. 중복 순열이 된다는 거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풀면 됩니다. 고를 수 있는 게 5가지 다 골라도 된다.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 두 번째는
1대1 함수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 함수가 뭐야? 1대1 함수? 정의를 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도 같지 않은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해. 그리고 이 새끼의 대우도 우리가 써볼게. 대우는 뭐야?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은 함수가 저 명제의 대우지. 노란색, 빨간색 전부 다 1대1 함수의 정의야. 1대1 함수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 예를 들어줄게. 문자 잘 와닿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그치? 잘 와닿지 않지, 아직.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어. 1하고 2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뭐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그러니 1이 만약에 1로 갔어.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돼? 1이 아닌 놈으로 가야 돼. 3은 또 1하고도 달라야 되고 2가 간 놈하고도 다른 놈으로 가야 된다. 이걸 1대1 함수라고. 이렇게 그림 그리니까 좀 기억나죠?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이놈의 개수를 선택해볼까? 1대1 함수의 개수. F1의 선택지 몇 개? 4개. 이건 예를 든 거고. 요 모양에서 만들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 F1의 선택지 몇 개? 4개야. F2의 선택지는 몇 개일까? 3개가 돼야 돼. 얘가 앞에서 고른 걸 뒤에서 고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F3은 몇 개? 2개가 돼. 그럼 뭐야 이거? 4P3은 순열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가셨죠? 1대1 함수의 정의. 잘 기억해놔야 돼. 요트. 이해는 되고 있는 건가? 상수함수라는 게 있어. 상수함수의 정의는 뭐였어? 똑같은 거. 그치. 2의 a에 대해 fa가 모두 같다.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든 함수값이 다 똑같다. 그걸 상수함수라고 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상수함수라고 하는지 보여주면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을 때 1도 2로 가고 2도 2로 가고 3도 2로 간 걸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죠?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 공역의 개수가 됩니다.